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오늘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수학 시간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삼각함수 했었고, 삼각함수의 개념들 다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오늘부터 수열이라는 새로운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겠다 했어요. 근데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 첫 단원에 들어갈 때, 첫 시간에 항상 그랬듯이, 그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어느 정도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충분히 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마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 수열 단원을 들어가는 그런 그냥 간단한 그런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굳이 예습이나 복습이나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지난 시간까지 했던 우리 삼각함수라는 그거에 대한 복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 남은 시간들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마음 이렇게 딱 다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은 나중에 기말고사 직전에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오늘 수업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새로운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배울 개념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 단어들은 계속 쓸 거니까 이 단원에 걸쳐서 이 3단원 수열 단원에서 오늘 배울 그 단어들을 계속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연습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그럼 생각해보기 하면서 학습지 여러분 받았죠? 학습지 받은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같이 보고 혹시라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그 학습지 받아서 같이 파일로라도 보면 좋겠어요. 자, 생각해보기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바둑돌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놓여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바둑돌이 1단계에는 하나, 2단계에는 이렇게, 3단계에는 이렇게, 4단계에는 이렇게 4개씩 4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그 각각의 개수를 한번 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단계 개수는 몇 개죠? 1개예요, 1개. 자, 2단계는 몇 개예요? 2단계는 4개. 자, 3단계는 세보니까 9개. 4단계는 이거 일일이 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로 16개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나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1의 제곱, 얘는 4라고 했는데 2개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이다. 자, 얘는 3개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다. 얘는 4의 제곱이다. 이런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5단계에 놓일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자, 몇 개일까요? 자, 5단계에는 우리가 직접 그려보지 않아도 5의 제곱이 올 거니까 25개가 오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바로 답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나 싶을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 N단계에는 도대체 몇 개의 바둑돌이 놓이게 될까요? 자, 지금 1단계 1의 제곱, 2단계 2의 제곱, 3단계 3의 제곱이니까 N단계에는 N제곱개의 바둑돌이 놓이게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울 그런 숫자 열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자, 이렇게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N단계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로 나타냈을 때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몇이 나오겠다.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정리를 해놓고 일반적인 문자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거, 우리가 이번 3단원에서 배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 어떤 규칙을 찾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연습하게 될 거고, 그 정리하는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또 새로운 10단계라든가 아니면 100단계라든가 그런 우리가 직접 한번 다 일일이 해보기에는 구하기는 어려운 그런 단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올 만한 그 수가 몇인지 그걸 우리가 바로 결과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배울 내용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수열 단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수열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기 개념 잡기 박스 안에 보니까 자, 뭐 수열, 항, 재네모항, 일반항,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채워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개념 잡아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열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보이죠? 자, 수열이 무엇인지, 우리가 수열 단원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자, 수열은 무슨 뜻인지. 자, 수열은 무엇이냐? 그냥 수의 열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숫자 열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가 이렇게 뭐 1, 2, 3, 4, 5,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 자, 이런 숫자들의 열을 수열이라고 해요. 자, 근데 뭐 이렇게 뭐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도 수열이고, 아니면은 3, 7, 4, 마이너스 1, 2, 2분의 1, 자, 이렇게 규칙성이 없는 그런 숫자의 열도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울 거는 이렇게 규칙성이 어느 정도 갖춰진 수열을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열이라 그러면은 그냥 숫자들이 나열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 정보를 최대한 찾아내 보겠다. 그게 바로 이 단원의 핵심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수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수열이란 차례로 늘어놓은 수의 열이다. 우리가 아까 숫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써서 이렇게 나열했듯이, 자, 이렇게 차례로 늘어놓은 그런 숫자의 열, 이걸 바로 수열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수열이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뭐 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열된 상태를 수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항이 무엇인지. 자, 항이라는 거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잖아요. 방정식, 뭐 부등식에서 항이라는 거 배웠었는데, 자, 수열에서의 항은 좀 다른 애예요. 자, 수열에서의 항은 무엇이냐? 자, 얘는 바로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시를 든 거에서 볼게요. 자, 1, 2, 3, 4, 5 이렇게 나열된 그런 수열이 있다라고 볼 때, 자, 여기서의 항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1 아니면 뭐 3, 뭐 4 이렇게 이 하나의 숫자를 항이라고 해요. 이 수열에서의 뭐 첫 번째 항, 수열에서의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 숫자 각각을 항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라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집합을 예시로 들게요. 집합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자, 집합에서 뭐 집합 A에 1, 2, 3이 있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를 원소라고 불렀잖아요. 이 항은 수열에서의 원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수열이 나열돼 있을 때, 수열이 이렇게 표시돼 있을 때 이 하나하나의 숫자를 바로 항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그 각각의 숫자들, 그걸 바로 항이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정리하고 가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재네모항이라는 게 있어요. 네모항. 네모에 들어갈 거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2항, 뭐 30항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네모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얘는 앞에서부터 네모 번째 항을 우리가 제네모항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시를 다시 한번 갖고 와서 1, 2, 3, 4, 5 여기서 이 수열에서 제4항이 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제4항이 몇이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번째 4가 제4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몇 번째 있는지 이렇게 세는 것이 제 네모항이다. 뭐 제2항, 제30항, 뭐 제100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용어 한번 잡아놓고 가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항. 자, 일반항은 무엇이냐? 일반항은 우리가 수열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아까
바둑돌의 개수, 우리 생각해보기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바둑돌의 개수를 이렇게 세보다가 제 n번째, n단계에 놓일 바둑돌의 개수는 몇이냐. 그래서 n제곱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자, 일반항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로 그냥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문자로 표현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숫자를 그냥 넣어보면은 바로 몇 번째 항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항은 무엇이냐. 그냥 제 n항, 우리가 일반적으로 n이라는 문자를 써서 수열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은 그냥 제 n항을 뜻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를 쓰고 이태 첨자로 n을 붙여요. 그래서 a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표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시를 통해서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하나 갖고 올 건데 수열로 우리가 수열 중에서 우리가 아까 생각해보기 단계에서 우리 했던 그 바둑돌의 수열을 한번 해볼게요. 1, 4, 9, 16, 그 다음에 25가 오겠죠? 5단계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그런 수열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나열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숫자가 나열돼 있으니까 수열이다, 숫자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자, 그럼 여기서 제 4항은 몇이냐? 제 4항은 몇일까요, 그러면? 제 4항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일반항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의 이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해 보아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질문을 받은 거랑 똑같으냐면, 자, 제 n항이 몇이냐 라는 거랑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항, 제 n항이 몇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자로 n번째 항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얘는 n번째의 제곱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항은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열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an은 n제곱인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은 이 수열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쓰는 것의 그 장점은 뭐라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냐면, 자, 이렇게 문자로 쓰면은 그냥 숫자를 넣으면은 몇 번째 항이 결과값이 몇인지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이냐? 자, n에다가 만약에 100을 넣는다. 자, 100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자, 제 100항이 몇인지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 100항이 몇이냐? 100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잠깐 설명을 놓쳤는데 일반항은 이렇게 an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제 네모항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제 네모항은 마찬가지로 a를 쓰고 이 밑에다가 첨자로 네모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 4항 그러면은 a4는 16이다. 이런 식으로 제 100항 a100은 100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 기호 표현 나중에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제 1번을 먼저 풀어보고 우리 조금 더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한번 볼 건데, 자, 예제 1번 보면은 다음 수열의 제 2항과 제 5항을 말하시오 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1번 제 2항은 몇일까요? 제 2항은 자, 앞에서 두 번째니까 9가 되고, 제 5항은 몇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243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1번에 1번 그 수열의 규칙을 여러분들 찾은 사람 있나요? 혹시 찾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일반항으로 AN은 몇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AN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했는데 n번째 항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N은 몇이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은 3에서 9까지 가는데 3배가 되고 9에서 27까지 가는데 3배가 되고 27에서 81로 가는데 3배가 되고, 자, 이렇게 3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얘는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n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n번째 가면은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와 243을 찾았는데 우리가 좀 더 기호 표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 2항을 A2
그리고 제5항을 A5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2항은 9, 제5항은 243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얘를 정확하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일반항을 좀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얘는 바로 3의 두 번째니까 3의 제곱, 제2항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3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n자리에다가 그냥 숫자를 넣으면은 바로 우리가 몇 번째 항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2항과 제2항과 제5항을 일단 찾을 거예요. 제2항은 몇이죠? 두 번째 2분의 1이 있고, 자, 제5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5분의 1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일반항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항 A,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지금 보니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다음 몇일 것 같아요? 6분의 1이겠죠? 자, 이렇게 몇 번째인지에 따라서 몇 분의 1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2분의 1, 세 번째는 3분의 1이니까 n번째는 n분의 1로 표현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2항은 n에다가 2를 넣어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제5항은 5를 넣어서 5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의 좀 유용성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예제 1번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쓰고 제 몇 항 이런 걸 찾아보는 걸 해봤었는데, 자, 우리가 수열을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잠깐 한번 얘기해보고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배울 내용 부분에 우리 네모칸 우리 채웠는데 그 밑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이 있었죠.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자, 이런 그림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함수 배울 때 많이 봤었죠. 자, 우리가 수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함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왜 함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냐? 자, 이렇게 A1은 몇이다, A2는 몇이다, 뭐 A30은 몇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항 몇, 두 번째 항 몇, 세 번째 항 몇,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매칭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응시킨다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대응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이라는 수를 A1으로, 2라는 수를 A2로, 3이라는 수를 A3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함수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그 공역을 실수로 하는 우리가 이런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뭐 이런 포인트까지는 그렇게 막 문제를 풀고 뭐 수열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수열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립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응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밑에다가 A라는 그런 문자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런 함수꼴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F 뭐 X는 뭐 함수다,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 그 fx를 이런 꼴로 바꿔가지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1을 넣으면 a1이 되고 2를 넣으면 a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얘를 함수로 볼 수가 있구나. 다만 정의역이 1, 2, 3, 4 이렇게 자연수인 애들로 볼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수열의 뭐 합이나 아니면 뭔가 수열의 성질들을 이렇게 탐구할 때 항상 자연수 범위에서 따진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꼭 쓰이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만 가면 되겠어요. 그냥 자연수에서 하나의 수를 이렇게 하나씩 매칭시켜주는,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 그 밑부분에다가 수열을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하나만 써보세요. 수열을 한 5개 항 정도까지 한번 써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을 갖는 그런 수열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뭐 일정한 수만큼 더해지는 그런 수열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봤던 일정한 수만큼 곱해지는 수열이라던가 그런 간단한 수열을 여러분들이 써놓고 그것에 대해서 8번째 항, 제8항도 구해보고 일반항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은 여러분들 나름 수열을 만들어보고 그걸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고 넘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예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그 배울 내용 그 부분 마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예제 2번부터 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2번 볼 건데 이 전에 잠깐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잠깐 빼놓은 게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일반항을
수열의 일반항을 AN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AN. 뭐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봐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아까 일반항을 그 바둑돌의 그 경우에 바둑돌의 예시에서 일반항을 n제곱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뭐 AN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규칙을 찾았다면 n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을 표현하잖아요. 일반항을 알면은 그 수열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반항이 AN이라면은 수열은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가지고 A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AN이란 이런 수열이 나타나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A1, A2, A3 이렇게 쭉 나열된 그런 수열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자, n제곱인 경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수열을 n제곱이다. n제곱인 일반항이 n제곱인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수열은 바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쭉 나열된 그런 수열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굳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는 게 사실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매번 쓰기가 너무 길어지고 귀찮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규칙을 찾아내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기호를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 표현을 보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주고 가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은 이렇게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나열하라 라는 그런 문제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할 건데, 자, 그럼 AN은 4n 더하기 1이라는 그런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이런 식으로 쓰니까, 자, 그럼 첫째 항은 몇일까요? 첫째 항은 그냥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1을 넣어주면은 5. 그 다음 둘째 항은 2를 넣으면 되겠죠. 2를 넣으면은 9. 셋째 항은 13. 넷째 항은 17. 다섯째 항은 2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의 n제곱 빼기 1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항은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AN은 10의 n제곱 빼기 1인 그런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어주면은 10 빼기 1, 둘째 항은 100 빼기 1, 셋째 항은 1000 빼기 1, 넷째 항은 10,000 빼기 1, 다섯째 항은 이제 100,000 빼기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은 9, 99, 999, 9999, 그 다음에 99,999. 자, 이렇게 나열되는 그런 수열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그런 수열은 장점이 뭘까요?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수열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짧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뒤에 있는 뭐 30번째 항이라든가 100번째 항이라든가, 자, 이런 항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규칙을 이렇게 적용할 여지가 없이 그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나열한 수열, 하나하나의 항을 표현한 수열의 장점은 뭘까요? 자, 이런 표현의 장점. 이런 표현의 장점은 일단 우리가 바로 확인은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겠죠. 계산 없이도 바로 확인 가능해요. 세 번째 항 999다. 이런 걸 바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따지려면 여기 3을 넣고 이렇게 1000 빼기 1을 계산했어야 됐어요. 자, 근데 이 수열에서는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또 규칙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규칙을 찾기에 좀 용이한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다만 여기서의 단점은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다 일일이 쓰기가 힘들고, 만약에 또 새로운 규칙을 좀 억지로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만약에 너무 짧은 수만 너무 그 숫자가 적게 나와 있다. 뭐 9랑 99 여기서만 끝나 있고 여기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다른 규칙도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장단점까지 잘 정리해 놓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걸 쓰고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쓰는 게 유용하겠다라는 거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제 3번과 예제 4번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예제 3번과 예제 4번 둘 다 어떤 수열이 이렇게 나열돼 있고 그것에 대한 일반항을 추측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추측하라고 하잖아요. 자, 왜 추측하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을 어거지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또 새로운 규칙으로 이렇게 수열을 또 정할 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5개 정도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규칙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표현한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진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고, 자, 우리 예제 3번의 1번과 예제 4번의 1번만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2번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풀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자, 예제 3번의 1번.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AN이라는 이런 꼴로 표현하고자 이거예요. 표현해보자. 자, 이런 수열로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4, 8, 12, 16, 20. 자,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다 4의 배수인 거 보이나요?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여요? 자, 여기까지 찾았다면 일반항 찾는데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n번째 항,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죠? 첫 번째가 4 곱하기 1, 두 번째가 4 곱하기 2, 세 번째가 4 곱하기 3이니까 n번째는 4 곱하기 n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은 그냥 4n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꼴로 표현을 하면은 이 수열은 바로 이렇게 4n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기호를 써서 수열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4번에 1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 너무 잘 보이죠? 10, 20, 30, 40, 50이니까 우리가 AN은 n에다가 10을 곱한 거, 0을 뒤에다 덧붙인 거니까 n에다가 10을 곱한 것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 간단하게 쓰면은 10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표현은 10n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열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열이 무엇인지, 항이 무엇인지, 뭐 일반항이 무엇인지 잘 배워봤고, 그리고 그 수열의 각각 수열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있다.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에 있었구나,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말 여러분들 꼭 뭔가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이 아니라 꼭 했으면 좋겠는데, 주말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 수열을 뭐 예습한다, 이 예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삼각함수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예제들, 관련 예제들 풀어보면서 정말 익숙하게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이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대면 수업으로 이 수열들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성질을 갖고 좀 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규칙을 갖는 수열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 탐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것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